뭐 수학이 이제 가면 갈수록 되게 중요해지고, 막상 이제 고3 되면 수학 때문에 이제 대학을 조금 못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1학년 때는 뭐 수학이 그냥 학교 시험 중요하다 하는데,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막상 올라가 보면 수학 때문에 꿈을 많이 포기해야 되는 상황으로 많이 치달아요. 뭐 1학년 때 성적은 또 잘 나왔는데 막상 3학년 가서 이제 수능이 가까워지면서 아이가 이제 받는 등급을 보면 뭐 기가 좀 차고, 그래서 학생 스스로는 뭐 재수까지 미리 생각하고, 나는 뭐 수학 때문에 갈 수 있는 뭐 학교가 많이 없어, 최저 맞추기가 힘들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오늘 어머님들도 이 수학을 이해할 수 있고요. 진짜 저래? 하면 저런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지? 오히려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성적이 많이 안 나오는 애들, 근데 수학 때문에 고민하는 애들, 이런 아이들을 이제 지도하면서 제가 보여주는 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뭔가 조금 보여줬는데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은 조금 희망을 찾고 답을 찾고, 이래? 그럼 나도 지금 할 수 있는 거네? 이런 자신감을 찾고, 또 성적이 금방 올라요. 그래서 뭐 한 수능 가까이 가면 거의 1등급까지 거의 올라가는, 근데 그 1등급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공부를 또 많이 시키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학원 다니면 뭐 500문제, 뭐 매주 한 50문제, 60문제, 70문제, 뭐 40페이지, 50페이지 매번 숙제를 내주거든요.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수학만 이제 공부하고 다른 거 공부할 시간이 없고, 근데 막상 그렇게 공부해도 결국은 성적은 안 나와요. 공부를 그만큼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만 푸니까. 공부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다 헛공부인 거예요. 헛공부.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얄미운 얘기. 나는 진짜 공부 안 했어. 근데 조금 내가 어제 몇 개 풀어봤거든. 근데 그게 시험에 그냥 나왔더라. 그래서 난 맞았어. 이 얘기를 해요. 공부를 안 했대요. 근데 몇 개 풀었는데 그게 시험에 나와서 맞았대. 그래서 걔는 성적이 좋아요. 또 옆에 있는 친구는 난 진짜 이상하게 난 내가 공부한 거에서는 안 나왔어. 이상하게 내가 못 본 것만 나왔어. 그래, 난 틀렸어.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아주 명쾌하거든요. 맞으면, 찍어서 맞든 어쨌든 맞으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되는 거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틀리면 결국 공부 안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점수가 과정을 전부 덮어버리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뭐 과정이 없이 결과만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만 푸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문제만 푸는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성적은 금방 오를 거 아니에요. 제가 공부한 거에서 시험에 나왔는데, 뭐 10번, 20번 풀어본 문제가 시험에 나왔는데 못 풀겠어요? 풀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공부가 수학 등급 올리기, 이거의 이유고 전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어머님들한테는 어떤 문제가 그럼 시험에 나오는지 어떻게 알지? 그걸 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한번 해봐라 니가 라고 권유를 한번 해보고, 아이들 스스로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그러네?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오네?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럼 스스로 알 수 있으면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오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공부를 하다가 이제 시험을 보면 진짜 그 문제가 항상 시험에 나오는구나. 내가 맞았다. 이런 어떤 부분이 하나하나 쌓이면 성적은 금방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수학 등급 올리기, 그거의 전부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이제 한번 보면, 수능 문제는 정해져 있다. 이게 진짜 좀 놀라운 사실. 어떻게 진짜 이래? 이게 어떻게 보면 겁날 수가 있어요. 수능 문제는 정해져 있다. 진짜 정해져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뻔하다라는 거죠.
근데 9등급을 맞고 8등급을 맞고 7등급을 맞고 허걱대서 뭐 5등급, 4등급을 맞는다? 사실은 5등급이 수포자의 마지노선이에요. 5등급 맞는다라고 얘기해주면 공부하는 애 중에 꼴찌인 거고, 4등급은 공부하는 애 중에 공부 조금 그냥 하는 척하는. 그래서 내 아이 뭐 우리 애 공부 진짜 잘해, 수학 그래도 4등급 나와, 이거는 공부 진짜 안 한다라는 거죠. 수포자가 6, 7, 8, 9등급을 깔아주는 거고,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는 애들 찍었는데 몇 개를 더 맞은 애가 이제 6등급이고, 뭐 찍지도 않고 그냥 백지 내고 이제 나가는 애가 9등급인 거고, 몇 개 끄적끄적 해갖고 하는 애가 뭐 7등급, 8등급 이렇게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5등급은 공부를 진짜 하는데도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 모르고 그냥 공부는 그래도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마지막 단계가 5등급인 거죠. 그러니까 6등급부터는 시험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시험을 보는 애. 수학책이 어떤 책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교과서를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는 이런 친구. 이 정도가 6등급의 어떤 부분이 돼요. 자, 제가 진짜 말도 안 된다? 아니면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이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에요. 수능 문제는 정해져 있는데 왜 이 정해져 있다라는 걸 아무도 생각을 안 할까? 이 정해져 있는데 왜 이 정해져 있는 걸 모를까?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사실인데 이 부분이 바로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이고, 제가 학생들 성적 올리는 비법은 이거예요. 수능 문제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들 스스로 진짜 정해져 있어, 이제 알겠어,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와. 몇 번 이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진짜 이런 문제가 시험에 계속 나와. 이 스스로를 아이가 느끼는 순간 아이는 그걸 이제 풀기 위한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공부한 게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문제, 두 문제 맞추는 문제 수가 늘어나다 보면 이제 점수는 빨리 올라갈 수가 있죠. 수능 문제가 정해져 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게 교과서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는 EBS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능 문제는 교과서에서 내요. 교과서에서 내는데 교과서 속에 딱 하나가 있어요. 성취 기준이라고 얘기해서 이 부분을 배울 때는 이것을 알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목표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목표대로 가르쳤다면 수능은 그 목표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성취 기준 목표가 30개예요. 수능 문제가 30문제잖아요. 그게 30개죠. 다시 말하면 30개를 가르쳤어요. 30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당 정확히 하나씩 연결이 돼 버려요. 결국은 그렇다면 그 목표가 무엇인가만 아는 순간 시험에 나올 30문제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수능 문제는 30문제가 정해져 있다. 이게 사실은 누구도 모르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바로 드러나고 있는 자체가 되죠. 자, 같이 보면 수능 문제가 그렇다면 수능 문제가 정해져 있어. 매번 나온 문제가 또 나와. 이유는 간단해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표는 교과서가 변하지 않는 이상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목표를 갖고 똑같이 가르치는데, 그렇다면 목표가 변하지 않는데 수능 문제가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반신반의하시죠? 진짜 이럴까? 뻥 아닐까? 조금 이따 실체를 이제 보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예요. 자, 교육과정이 이제 바뀌면 교과서가 바뀌어요. 교과서가 바뀌면 수능도 다시 이렇게 낸다고 발표를 하잖아요. 자, 교과서가 바뀌고 결국 수능도 바뀐다라 얘기한다면 성취준도 약간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수능 문제 자체도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렇다면 수능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수능도 바뀌어서 시험을 보는데 우리는 문제를 푸는데 그럼 과거 10년 전, 20년 전 문제를 풀 필요는 없죠. 왜? 바뀌었으니까.
그럼 바뀐 자체로만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뭐 수능 문제를 이제 풀어본다라 얘기해주면 10년치, 20년치를 풀어볼 이유도 없어요. 바로 교과서가 언제부터 바뀌었지? 언제부터 새롭게 시험을 보고 있지? 3년간 시험을 보고 있어? 그럼 3년 동안 나오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로 매번 정해져 있다. 그 문제가 그 문제 또 나온다. 이게 바로 그 기간 동안에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내가 시험 보는 그 부분에서 나는 어떤 교과서로 공부했는가. 이 부분을 주목해 보면서 그 교과서 갖고 어떤 시험을 냈는가 그 부분을 계속 연구하면서 공부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수능을 제대로 보려면 제대로 본다라는 얘기는 수능을 제대로 등급을 맞으려면 적어도 내가 이만큼 공부했어. 그래서 난 2등급이 나왔어. 그게 억울하지 않으려면 성취준을 보고 그에 맞는 수능 기출의 문제가 어떤 기준과 어떤 문제가 서로 연결되고 있는가 그것만 완벽히 먼저 분석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무조건 문제 푸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좀 얕게 공부를 해야 되죠.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와. 이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와.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니까 난 이 문제를 풀 거야. 이렇게 기준을 잡고 그것을 푸는 훈련을 하는 거. 그게 성적을 바로 올릴 수 있는 비결이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오지? 30개를 안다면. 30개를 공부하면 돼요. 하루에 한 문제씩 공부하는 부분, 그럼 한 문제 푸는 훈련만 3시간씩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30문제 이제 공부하는데 딱 한 달이면 되죠. 그럼 한 달이면 수학을 정복할 수 있네? 사실은 한 달도 안 걸리죠. 아무리 수학 못한다고 해도 대충 앞에 10개는 맞아요. 아주 쉬운 거. 그럼 30개에서 10개 빼면 20개밖에 안 남아요. 하루에 하나씩 하면 20일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나는 그래도 우리 애는 한 4등급은 맞아요. 4등급은 맞는다고 하면 한 15개는 맞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15개 딱 보면 15개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럼 15일이면 된다는 거죠. 우리 애는 공부를 조금 잘해. 한 4등급 초반이야. 그러면 한 6, 7개 맞는다는 거니까 한 12, 3개만 하면 되잖아요. 난 그냥 1등급 꿈도 안 꾸고 2등급만 되면 좋겠어. 그럼 1등급 애들 푸는 거 한 4문제 버려버리고. 이렇게 해주면 결국 한 8개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이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 길을 모르니까 어려운 거고. 길을 모르니까 우리의 수학도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수학 문제가 어려워서 애가 공부해도 성적이 잘 안 나와. 좀 안타까워. 이런 생각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배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애가 약간 헛공부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 줘야지 헛공부가 아닐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수능 문제는 정해져 있다. 자, 수능 문제가 이렇게 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육과정에 제시한 바로 수능 문제를 내는 그 근거, 목표가 변하지 않고 언제나 똑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능 문제는 진짜 정해져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자, 아이한테도 너 수능 문제 정해져 있다는데 그거 알아?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능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자, 수능 문제가 정해져 있다면 자, 중요한 건 어떤 문제가 수능에 나오는지 그 문제를 내가 알았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 문제에 대한 반복 유형학습이 결국 등급 올리는 답이라는 겁니다. 다른 문제를 풀려고 막 덤비지 말고 시험에 안 나오는 그 문제를 500문제, 1000문제 책을 2권, 3권 계속 풀어보면서 결국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결국은 수능 문제 이 문제가 나온다. 그 문제를 안다면 그 문제하고 같은 형태의 문제들을 계속 풀어보면서 그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하면 바로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30문제고 30문제 중에 내가 15개 한다면 15개만 더 맞출 수 있는 공부를 남은 시간 동안에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학년 때 우리 애 모의고사 해봤는데 1등급 나왔어. 근데 2학년, 3학년 갈수록 쭉 떨어져. 3학년 때 이제 2학기가 아니고 한 4등급이 나와. 1학년 때는 1등급 나왔는데.
거기서 뭔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1학년 때 시험 본 범위는 수능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1학년 때는 사실은 빵점 맞춰도 상관이 없는 시험인 거예요. 기분이 조금 나쁠 뿐이지. 왜냐면 빵점을 맞아도 수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예요. 결국 수능날 맞닥뜨릴 문제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2학년 때도 성적이 좀 나왔어. 2학년 때는 범위가 좁아갖고 나오지만 거기에서 또 수능하고 연결된 문제가 과연 몇 개가 있을까? 우리의 목표는 결국 수능일 수밖에 없어요. 수능에서 1등급, 수능에서 뭐 100점. 이게 중요한 거지. 2학년 때 내가 빵점을 맞았어. 근데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그 얘기해줘. 네가 틀린 문제가 이 수능하고 연결이 된 문제니, 연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니, 연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면 틀려도 전혀 상관이 없어. 연결이 된 문제를 네가 틀려. 이건 아주 심각한 상태. 왜냐면 수능에서 점수가 안 나오기 시작할 거니까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틀리고 있는 게 수능날 볼 문제냐 안 볼 문제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수능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결국 3, 4, 5등급 수학이 걱정. 자, 3, 4, 5등급이 나오는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 하나예요. 학생들한테 제가 10명, 20명, 30명한테 가르칠 때마다 먼저 물어봐요. 너 수능 문제 뭐 나온지 알아? 수능 문제가 뭐가 나온지 어떻게 알아요? 전부 그 얘기를 하죠. 근데 학교에서 1등급, 2등급 나오는 애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 수능 문제 뭐 나올지 알아? 하면 그 아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 알아요. 1, 2등급 애들은 안다고 대답을 하고 3, 4, 5등급 애들은 어떻게 알아요? 소리를 해요. 바로 1, 2등급 애들은 감으로 벌써 알기 시작하는 거고 시험을 몇 번 보다가 보니까 매번 나오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푸는 공부를 이제 하는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다 보니까 1, 2등급은 항상 1, 2등급인 거예요. 근데 3, 4, 5등급은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하니까 공부를 했는데도 등급은 안 나온다라는 거죠. 자, 성취 기준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바로 이 문제가 조건부 확률 문제인 거예요. 조건부 확률을 구하잖아요.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취 기준이 딱 30개가 존재해요. 요것을 결국 제가 학생들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이제 공부하는 걸 좀 보다가 보니까 제가 조금 안타까워 갖고 이거 갖고 책을 하나 이제 쓴 것도 있어요. 성취준 딱 30개를 해석해서 30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당 한 문제씩, 하나당 한 문제, 그 한 문제를 연습시키는 거 20문제. 그래서 그 문제 스타일을 20개, 30개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시험 나오면 이것만 풀면 다 맞을 수 있어. 그 자체를 이제 샘플링에서 이제 몇 명한테 해봤더니 아이가 나는 그 문제만 풀어봤는데 그 단원에서 7문제 나왔는데 나 7문제 다 맞았어. 다른 문제 하나도 안 풀어봤는데 이 소리를 이제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어봤죠. 근데 다른 애들 왜 이런 책을 안 볼까? 선생님은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모르잖아요.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수능 문제 정해져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가 수능에 나오는지를 안다면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반복해서 푸는 연습.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맞출 수 있는 실력을 키우면 3, 4, 5등급이 바로 갑자기 1등급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문제 푸는 방법 알았으니까. 그 문제 시험에 나오니까. 바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 문제는 매번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문제 또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어머님들한테 그 실체 제가 보여드린다라고 얘기했죠. 자, 1번 문제, 1번 문제 연결돼 있어요. 2번 문제, 2번 문제 연결돼 있고 자, 2018년도 3번 문제는 2017년도 28번 문제에서 갖고 왔어요. 자, 4번 문제는 13번 문제에서 또 연결되고 있고요.
5번, 8번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진짜 얼마나 똑같은지 한번 볼까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문제가. 이게 2017학년도예요. 2018학년도 보면 어때요? 똑같죠? 이거랑 아까 거랑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생김새까지 똑같아요, 지금. 그러면 2019학년도 1번은 이 문제인 거예요. 2017학년도 1번 이렇게 생겼었어요. 18학년도 1번도 이렇게 생겼어요. 19학년도도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수능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도 그거 푸는 방법 한 10개만 풀어보면 나 이거 풀 수 있겠다. 무한도전 보니까 무한도전에 나 그거 진짜 어느 학원생이 나온다고 찍어줬어. 그래서 내가 풀어서 맞췄어. 그래갖고 정준하가 막 자랑을 했어요. 그게 수능 문제 또 항상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자,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2번 두 집합 이렇게 생겼어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두 집합 이렇게 생겼어요. 2번 문제 똑같죠? 2017학년도 2번하고 2018학년도 2번이 똑같아요, 지금. 2019학년도 2번도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제 두 개는 이제 알았어요. 이제 28개만 찾아가면 돼요. 이렇게 다 비교하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요거 이제 4번이에요, 4번. 바로 요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값 구하게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뭔지 어려워 보이지만 모양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런 모양이에요. 자, 6번을 보겠습니다. 6번을 보면 바로 요런 그림 나왔어요. 그 값 구하게 하는 거예요. 같죠? 이러면 이제 또 하나 찾았어요. 이제 3개예요. 이제 27개만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찾아갈 거예요. 자, 5번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뭐 그래프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런 모양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 있고요. 값을 구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렇게 이런 모양인데 지금 뾰족하고 이거는 수학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리기 나름에 이렇게 그려도 되고 동그랗게 그려도 되고 전혀 그 모양이 다르다고 형태가 다른 게 아닌 게 바로 이 문제예요. 바로 이게 똑같은 문제죠. 그럼 이렇게 이제 또 하나 찾았어요, 벌써. 이게 바로 수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 이렇게 나와. 1번 문제는 바로 이거야. 2번 문제는 이거야. 위치는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성취주는 똑같다라는 거죠. 바로 그 성취주를 묻는 문제 스타일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그런 문제야? 이거는 가이하고 시험지만 있으면 돼요. 시험지는 다운받으면 돼요. 다운받으면 평가원 시험 가서 다운받고 가이 갖고 문제마다 오리는 거예요. 그래서 2년치 한번 오려놔요. 똑같은 거 붙여놔요. 딱 보면 딱 30개예요. 그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는 그걸 푸는 훈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려운 문제면 어려운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하고 쉬우면 쉬운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하면 끝난다라는 거죠. 근데 3, 4, 5등급이라고요? 이거 몰라요. 이거 모르는 채 무작정 문제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문제, 아닌 문제는 백날 풀어도 시험에 안 나와요. 나는 공부를 뭐 30문제, 50문제 공부를 했어요. 안 나오는 문제만 푼 거예요. 그럼 나는 공부를 했는데 결국 실력 발휘할 때가 전혀 없었던 거죠. 학생들이 그 부분을 되게 등한시하면서 간과하면서 공부하는 게 제가 볼 땐 되게 등급 안 나오는 절대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도 약간 여우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나 몇 개 안 풀어봤어. 근데 이상하게 내가 푼 문제만 시험에 나오대. 이 소리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게 더 좋죠. 우리 애는 되게 공부했는데 이상하게 시험만 보면 시험을 못 봐.
공부 안 한 문제만 시험 나오니까. 아이들이 안 맞고 싶어서 안 맞는 건 아니잖아요. 막상 시험을 보는데 공부 안 한 이상한 문제가 자꾸 시험에 나오니까 내가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올 문제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나올 문제만. 이것도 또 아까 보여준 거랑 똑같은 문제. 이게 조건부 확률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아이한테 가서 이거 무슨 문제냐면 조건부 확률 이렇게 정확히 대답을 해요. 아이는 이게 그 문제랑 똑같다는 걸 안다라는 거죠. 이 문제도 또 정해져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 되고, 어머님도 할 수 있어요. 시험지 2년씩 오고 가위하고 딱 해서 샥 해서 비슷해 보이는 것끼리 모양은 똑같다. 내가 수학은 몰라도 형태가 똑같네. 그럼 이렇게 똑같은 걸 모아 놓으면 돼요. 그럼 딱 30개로 분리가 돼요. 그게 수능의 30문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결국 수능 문제는 반복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반복을 알면 이게 바로 제가 알려드리는, 제가 성취점 갖고 정확히 분석해서 찾아낸 이 30개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과목에서 시험을 봐요. 세 과목에서 시험을 보고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바로 문항수가 같죠. 결국은 고르게 출제를 항상 해요. 어떤 특정한 단원을 안다고, 특정한 부분을 내가 잘한다고 실력이 업돼서 성적이 잘 나오진 않아요. 왜? 어떤 단원도 많이 나오는 단원은 없어요. 똑같이 나오니까 어느 한 단원이 약하면 그 단원은 빵꾸 나는 거예요. 근데 빵꾸 나는데 전부 하기 힘들면 요것만 공부하는,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이해했는가? 이게 성취 목표예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을 구할 수 있는가? 이게 목표죠. 바로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미분할 수 있는가? 목표죠. 어떤 문제네요?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 미분하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타이틀을 보면 덧셈 정리를 알고 있는가? 덧셈 정리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 극한을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 삼각함수의 의미를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그 문제예요? 바로 7번, 25번. 이게 바로 그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23번, 5번, 2번, 2번.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요거 보고 요 번호에 맞춰서 가위로 오리세요. 오려서 애들한테 줘도 돼요. 이거 교육사랑 신문에도 제가 실어놨던 자료고, 저희 결국 밴드 수학작구대학과 이런 개념의 밴드, 요번에 몰입캠프 하려고 하나 밴드 만들었거든요. 그 밴드에 오픈되어 있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운 받으셔갖고 가위하고 요거 갖고 오려서 쫙 붙여갖고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 이게 30문제예요. 너 이거 풀 줄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좋아요. 그거 풀 줄 모르는데 그럼 넌 틀렸네. 풀 줄 아는데 그럼 그 문제는 맞겠네. 이렇게 하면서 수능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부분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서 공부해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것만 푸는 훈련을 해도 등급은 오를 수밖에 없죠. 10일만 해도 수학 등급은 팍 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 시험에 나올 문제만 풀어보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 애들이 30문제 다 틀리는 꼴등은 아니에요. 꼴등도 30문제 다 틀리진 않아요. 찍어서 몇 개는 맞으니까. 결국은 30문제를 다 공부하려면 10일에 분명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애가 웬만한 문제는 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가 지금 헤매는 문제 10개, 11개, 12개, 그 부분을 공부하는데 10일이면 된다라는 거죠. 자, 하루에 한 문제씩 푸는 훈련을 하면 10문제는 10일이면 가능하잖아요. 자, 그 방법을 알았다면 결국 수능날까지 1년이 남든 2달이 남든 3달이 남든 반복 훈련해서 결국 수능날 시험장에 도착할 때는 완벽한 트레이닝에 대해서 앉아있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이 이제 가능하면 된다라는 거고.
이 성취준 30개가 막 찾은 게 아니고 철저하게 교과서를 분석하고 수능을 분석해서 연결고리를 찾았을 때 바로 요 성취준이 바로 교묘하게도 수능의 30개하고 정확히 매치가 되더라. 그래서 10일만 해도 수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자, 이 30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30개와 관련된 문제를 계속 연습한다면 수학 점수가 확 달라진다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 아이들은 이게 안 될까? 이걸 제대로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이 책을 낸 이유가 바로 제대로 알고 좀 제대로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제가 수학작고 대학과제라는 책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직도 학교에서는 EBS에서 시험 나온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EBS 교재만 10번, 20번 반복해서 풀어보고 있죠. 뭐 영어나 국어는 지문 연계가 돼요. 뭐 지문만 우리가 본 지문을 또 보고 문제를 풀 때는 바로 지문을 알고 있다면 읽는 독해 시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는 EBS 연계가 어쨌든 되니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수학은 연계율 제로입니다. 제로. 바로 수학은 바로 EBS가 아니고 교과서에서 문제를 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의 성취준 30개가 바로 수능의 문제의 본 모습이다. 이것을 알고 가르쳐야 되는데, 자, 이걸 뭐 가르치지도 않고 맨날 EBS 교재 풀어주고, 뭐 풀어주고, 결국은 시험에 안 나올 문제만 계속 풀어지니까. 우리 애는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도, 결국은 막상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계속 제자리, 오히려 떨어져, 재수생 들어오면 점수가 팍 내려가. 이런 바로 말도 안 되는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 바로 그거는 딱 하나예요. 안 나올 것만 골라서 푼다. 나올 거는 안 풀고 안 나올 것만 골라서 푼다. 자, 뭐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푼다. 공부하면 성적 오르겠지 하는 막연함 갖고 공부한다.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는 바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쳤으면 좋겠다. 자, 이게 제가 오늘 시간에 자, 어머님들한테 좀 전에 시험 문제 비교해 줬잖아요. 어머니들 눈으로 봐도 똑같잖아요. 그게 바로 수능 문제다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 아이들이 그걸 알고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수학 때문에 대학 못 가는 애들 많아요. 뭐 제가 아는 어떤 학교에서 전교 1등 여학생이 있었는데 뭐 서울대 1차 붙어놨어요. 최저 못 맞춰갖고 재수할 수밖에 없었죠. 뭐 최저가 사실은 크게 높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알고 공부하면 최저 맞추기가 상당히 쉽거든요. 그 학생이 저한테 딱 하루 배웠어요. 하루 배웠는데 그 하루 언제 하루를 배웠냐면 바로 수능 보기 며칠 전에 배웠거든요. 선생님을 일찍 만났었다면 한 달이라도 빨리 만났었다면 제가 좋은 대학 갈 수 있었는데 나중에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저한테 이제 조금 일찍 배운 애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처럼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제가 수학을 금방 감잡을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준 거는 아까 시험지밖에 없어요. 저는 가르친 것도 없어요. 시험지 아이들한테 던져주고 첫날은 수업 안 해요. 가위하고 뭐 그 시험지만 갖고 오려 붙여서 한번 테이프 갖고 한번 쫙 비슷한 거 붙여봐라. 아이들 스스로 느끼면 그다음부터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아니까 스스로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내가 이게 중요해 아무리 강조해도 아이가 느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랑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수업이에요. 스스로 어떤 문제가 나온지를 찾아내는 수업. 바로 그래서 아이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푸는데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공부하게 하는 수업.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방법을 항상 쓰죠. 자, 어쨌든 그 부분을 안다면 수학작고 대학 갈 수 있어요.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 바로 성취준과 수능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만 하면 열흘이면 끝난다라는 거죠. 성적이 안 나온 이유는 하나예요.
안 나올 문제만 골라 푼다라는 거죠. 바로 나올 문제만 골라 풀면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바로 여름방학 한 달만이라도 이 부분을 제대로 만약에 따라서 배울 수 있다면 뭐 1년이라는 그 긴 시간 아니면 짧게 2달, 3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바로 분명히 역전의 기회를 언제나 가질 수 있어요. 자, 길을 알고 가면 돼요. 길을 모르고 가면 역전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길을 알고 간다면 분명히 역전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어머님들이 많은 걸 기억 안 해도 돼요. 아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시험 문제 봤잖아요. 1번, 1번 봤잖아요. 2번, 2번 봤어요. 뭐 4번, 6번, 5번, 8번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똑같잖아요. 이게 바로 수능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데 왜 우리 애는 이상하게 성적이 안 나오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데 우리 애는 왜 그 문제를 못 풀지? 한 번쯤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할 때는 어머님들이 아까 시험지 직접 2개 뽑아서 야, 네가 한번 똑같은지 확인해봐. 이렇게 한번 얘기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어머님들한테는 이 얘기 하려고 했어요. 시험 문제 똑같다. 어머님들이 봐도 똑같잖아요.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바로 올해, 작년, 재작년 요게 같은 교과서 갖고 시험을 내는 기간이에요. 바로 후년까지도 같은 교과서 갖고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한 2년치 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이전의 문제는 거의 볼 필요도 없어요. 교과서 다르다는 얘기는 문제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2년 정도의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철저히 들여다보면서 내가 시험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오지? 이 부분을 알고 이 문제 나오면 내가 풀 수 있을까? 못 풀면 푸는 방법을 배우고 나온다면 난 그 문제는 맞겠지 하면서 하나하나 맞을 문제를 체크해가면서 내가 시험 보면 30문제 중에 내가 몇 개 풀지? 뻔하잖아요. 내 등급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시험 안 봐도. 30개 중에 내가 지금 한 4개 틀려. 그럼 84점? 어려우면 잘못하면 3등급 되겠네? 좀 어려우면 2등급 되겠네? 이렇게 해서 자기 등급을 알고 최저 2등급인데? 나 갈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분명히 공부해 갈 수 있다. 수학은 가능하다. 왜? 수능에 나올 문제가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어머님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셔도 제가 분명히 여기에 서 있는 이유는 됐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수능에 나올 문제 정해져 있다. 이것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질의응답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받을게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항상 또 내신은 그거는 진짜 별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신은 교과서에서 낸다기보다는 프린트에서 많이 이제 문제를 내잖아요.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 나눠주는 프린트에서 내고 또 내신 같은 부분이다라는 어떤 경우는 틀이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학교 선생님이 좋아하는 문제에 또 취향도 있거든요. 취향도 있기 때문에 작년도 학교 시험 문제는 요 정도였는데 올 학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 선생님이 바뀌면 또 문제 스타일도 바뀌어버려요. 그래갖고 결국 내신은 가장 중요한 게 교과서와 그 학교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 그 프린트물을 기본으로 해서 결국은 예상하고 짐작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수능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학교 선생님은 잘 모르는데 내신 그런 걸 맞춰서 내려고 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 생각을 조금 하죠. 지금 이 캠프 10일간의 이 캠프는 그러니까 고3들 수능 보는 학생들 집중 과정으로 운영이 되는 거겠네요. 고3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것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1학년, 2학년이에요.
미리 알고 수학을 챙겨 놓을 수 있다면, 바로 긴 시간 동안에 급히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수학 때문에 사실은 수학에 뭔가 부족해갖고 결국 수학하다가 다른 과목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2학년 때 적어도 수능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어떤 틀을 갖고 내가 그것을 풀 수 있는 뭐 기본적인 방법을 터득해 놓는다면, 수학에 뺏기는 많은 시간들을 뭐 국어나 영어나 뭐 탐구 쪽에 조금 배려를 하면서 바로 나의 등급을 골고루 챙겨줄 수가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10일간의 기적이라고 타이틀을 붙인 이유는 10일이면 완벽하게 수능이 뭔지를 알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 21번, 뭐 30번, 29번 그 문제 푸는 거 어떻게 알아? 바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해답도 갖고 있어요. 완벽하게 그걸 푸는 방법까지 전해주면서 결국은 모든 걸 다 알려주고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혼자 자기주도 학습, 뭐 자기주도적으로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약한 부분을 컨트롤하고 바로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알고 풀게 훈련을 시킬 거라는 거죠. 이 10일이라는 어떤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결국은 아이는 1년 반 동안 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1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1년간 뭐 학원을 다니면서 과외를 받으면서 5점, 10점 높이려고 하는 그 발버둥을 딱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바로 이 의미, 캠프의 의미라고 보면 돼요.